후회하고 있어요. 내 종목 하락하던 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목응급실의 MC 박지연입니다. 지금 다들 퇴근 시간이실 텐데요. 오늘 하락한 내 종목 아직도 눈에 아른거리시나요? 아니면 급등한 내 종목 매도해야 할지 계속 가지고 가야 할지 고민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종목응급실이 솔루션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종목응급실은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겼던 고민들을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프로그램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넘어서 직접 참여로 이뤄지는 프로그램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우측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를 켜서 인식하시면 저희 시청자 커뮤니티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겼던 고민들을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과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입니다. 02-2639-3987로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과 연결 도와드리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는 바로 이은복 전문가님입니다. 이은복 전문가님은요, 직장인들이 하기 좋은 매매법이 일정 매매인데요. 일정에 있는 주요 이벤트들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을 통해서 해당 테마와 종목에 대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분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응급닥터와 함께 종목응급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일정 매매의 달인 이은복 전문가입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너무 많이 흘러내렸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국내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요. 나스닥은 3.5%, 6% 정도, 그리고 S&P 500도 2.3%,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4%, 뭐 일본 증시까지 오늘 3%대 빠졌죠. 그 이유로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로 미국 증시는 일단 실적 발표를 했었습니다. 알파벳이랑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실적 발표에서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랑 또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이 정도 큰 폭으로의 하락은 거의 2년 내 최대의 낙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미국 증시의 상승을 견인했던 이 AI 쪽의 투자가 약간은 조금 약화되면서 성장성이 좀 훼손되지 않았나, 이러한 우려감 때문에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6% 정도 조정을 굉장히 큰 폭으로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알파벳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분기 유튜브 광고의 수익이 조금 좋지 않게 나왔죠. 그러면서 한 5% 정도 수익이 안 좋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매출이랑 이런 거는 좀 나쁘진 않았었는데 EPS가 전년 대비 43%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하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보택시도 원래는 그 출시를 요번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로보택시 출시를 말할 줄 알았는데 이런 로보택시 출시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12%나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1분기 상반기에서 주가를 굉장히 끌어올렸던 이유가 가장 큰 게 실적의 기대감은 전혀 없었고요. 바로 이 로보택시 자율주행 이슈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었지만 이 로보택시가 이제는 아직도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12%나 급락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국내 증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국내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어제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전력설비 쪽이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죠. 그리고 LS일렉트릭은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지만 아무래도 그게 크게 조금 시장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국내 증시에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실적 발표도 중요하겠지만 실적 발표에서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큰 폭으로 떨어진다. 기대감 때문에 오를 수는 있겠지만은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는 오늘 보세요. 17%나 넘게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이 신고가를 경신했던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하면서 전력 설비 쪽에 주가를 급등시켜줬지만 오늘 LS 일렉트릭 실적 발표가 좀 좋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같이 전력 설비 쪽이 큰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했던 거는 SK 하이닉스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8%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 이유로 가장 큰 이유로 봤을 때는 뭐 엔비디아가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같이 동반 커플링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랑 코스닥 차트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행히 추세는 잘 맞춰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추세 라인을 아직 깨진 않았지만 오늘 자리에서 만약에 내일도 조정이 와서 이 추세 라인을 이탈을 할 시 큰 폭으로 더 조정이 올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내일 반등이 다시 되게 된다면은 2,800포인트까지는 시원하게 가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일단은 코스피, 일단은 밸류업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관련된 실적 발표들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코스피는 충분히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스닥이 신고가를 찍으면서 코스피도 같이 올라가주면서 2,900포인트까지 갈 뻔했었죠. 하지만 나스닥이나 S&P 500이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는 전망은 좀 더 어둡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코스피랑 다르게 미국 증시가 상승 랠리를 펼칠 때 코스닥은 또 역주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오르더라도 코스닥은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좀 등락폭이 좀 혼조세를 이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싶습니다. 근데 지금 바닥 지지라인 800포인트까지 나오긴 했는데 지금 797포인트거든요. 아무래도 800포인트를 뚫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하방이 조금 더 열려 있지 않나. 그래서 780포인트까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코스닥에 관련된 종목도 약간 좀 관망세를 유입해서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미증시에서 엔비디아와 주요 기술주들이 폭락을 하면서 우리 국내 증시도 하락장을 보여줬고요. 또 코스피는 반도체 중심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와 반대로 또 SK 하이닉스는 깜짝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8%가량 급락을 보여줬고 코스닥은 오늘 780선이 깨졌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크고 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적어서 밀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국내 증시 이윤복 전문가님과 함께 잘 관전평을 들어봤고요. 지금 현재 시청자 커뮤니티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몇 개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우리 낭만아님이 오늘 강세를 보였던 재건 관련주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최근 미 대선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 관련해서 어제 우크라이나의 드미트로 클레바 외무장관이 러시아와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오늘 증시의 급락 장세에서도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 재건 관련주들의 상승의 연속성이 저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이 재건 관련주들 앞으로도 쭉 계속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전망을 챙겨 보시면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이게 제가 재건 관련주 제 선물로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제가 오늘 재건 관련주들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건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을 주도했죠, 나름. 네. SG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SG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재건 관련주들이 왜 전망이 좋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좀 아끼고요. 뒤에 방송 가서 제가 종목 상담과 함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건 같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은 재건은 굉장히 올해 하반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중요 테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 보자면 일단은 트럼프랑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대선 구도가 잡혀 있지만 트럼프의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되더라도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현재 협상 중에서 휴전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에 지금 들어가는 투자 비용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670조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이제 재건 관련 종목들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이따가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건 관련주 앞으로도 계속 전망 좋고 또 우리 방송 가장 마지막에 만병통치약 종목이 재건 관련주라고 합니다.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시면 이 관련주에 대한 종목명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질문 읽어볼게요. 털보님이 반도체 관련주들은 계속 하락 중이네요. 언제쯤 반등해 줄까요? 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어제 AI 빅2라고 할 수 있는 알파벳 실적 발표가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왔지만 시장의 반응이 좋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급락을 하는 걸 보여줬는데요. 어제 반도체 반등이 1일 천하로 끝이 났는데 오늘 SK 하이닉스의 실적도 또 분기 사상 최대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급락세에 반도체 관련주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표적으로 HBM 관련 종목인 이 한미반도체만 보시더라도요. 최근에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뭐 테크잉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주가를 굉장히 잘 끌었던 종목들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되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상반기에 수출 데이터만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당연히 수출이 잘 됐으니까 환율도 지금 고환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가 실적이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좀 기대감이 좀 성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2분기 실적 발표 대표적으로 보시면 오늘 삼성전자는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했었죠. 그때 굉장히 주가가 폭등을 했었고요. 하지만 오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아직 바닥 구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조정이 오지 않을까. 조정이 오더라도 다시 반등을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체크해 보시더라도 미국 반도체 종목들은 굉장히 잘 갔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에 반영되어 있는 반도체 종목들은 큰 폭으로 계속 조정을 받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로 보자고 하면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아무래도 수출에 제한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이랑 그다음에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그 트럼프가 지금 바이든이 사퇴하고 나서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지금 만약에 좀 반도체 쪽에 반등이 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해리스 부통령이 좀 지지율이 훨씬 더 높아지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도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성황리에 잘 끝났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다시 2분기 때 하게 된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반등을 같이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 아직 바닥은 아니고 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네, 명쾌한 진단 내용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만들어가는 종목 응급실, 지금 종목 상담 접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 시장의 가장 큰 화두인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상담 문의가 아주 폭주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내용 몇 개를 소개해드리자면 SK 하이닉스 매수가 23만 7천 원에 비중이 100%인 시청자분이 상담을 주셨는데요.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대응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분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이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포스코 홀딩스 상담이 들어왔네요. 철강주이면서도 2차 전지와 관련된 포스코 홀딩스인데요. 매수가가 56만 7천 원인데 비중이 80%, 역시 비중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분도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이제 한 35분 정도 남았는데요. 빠르게 이용 방법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여기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우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입니다. 02-2638-3987로 매수가, 매수 비중, 종목명 이렇게 남겨주시면 우리 전문가님이 친절하게 상담 도와주시고요. 또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코너
지난 전화 상담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카카오 종목 하방이 더 열려 있긴 하지만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을 저번에 내려주셨는데요. 실제로 이 종목 6%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이 종목은 애플이랑 가는 종목인데 2분기 실적 발표도 기대감이 낮아서 그때 다운을 내려주셨는데요. 오늘 이 종목 4%나 하락했고요. 이어서 에코프로 전기차 수요가 줄어서 2차 전지 실적도 낮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서 다운 처방을 내려주셨는데요. 오늘 2.7%가량 떨어졌습니다. 네, 이어서 삼화전기 이 종목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해서 하방이 더 열려 있어서 다운이라고 내려주셨는데요. 이 종목 실제로 거의 7%가량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님, 네. 전화 상담 적중률이 너무 좋은데 리뷰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잘 맞췄던 것 같아요. 일단은 카카오 지금 악재들밖에 끼어 있지 않습니다. 악재들만 끼어 있지만 지금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죠. 기술적 분석을 통했을 때는 지금 악재들을 다 소화를 했고 그렇게 크게 오래 갈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닥 구간에서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바로 6%나 넘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4.3%나 떨어졌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LG 디스플레이는 애플이랑 큰 협력 관계에 있는데 아무래도 애플의 주가가 지금 지지부진한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이나 S&P 500은 최근 들어서 상승 랠리를 계속 펼쳤기 때문에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LG 디스플레이도 조정을 같이 받을 게 분명하다 말씀드리자마자 4%나 넘게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7% 아직은 그래도 오늘 그나마 다행인 게 소폭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가 넘게 떨어졌어요. 일단은 2차 전지랑 반도체 쪽이 가장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질문을 하시는 게 반도체랑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꼭 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반도체랑 2차 전지는 지금 바닥이 어디인지 확인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점 같은 건 또 정확히 짚으시고 싶으시면은 저희 커뮤니티 방에 입장해 주신 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상세하게 종목 설명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전화 상담 후기 리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 방송에서 종목 제시를 해주셨던 만병통치약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LS 일렉트릭 이 종목 오늘 실적 발표 실망감에 급락한 종목인데 어제 매도를 해서 고점 수익을 내셨습니다. 17.37% 내셨고요. HD 현대 일렉트릭 21.31%, K엔솔 반도체 관련주죠. 6.12% 그리고 원전 관련주죠. 한전기술 7.2%, 마지막으로 화장품 유통 플랫폼 오스코텍 7.28% 수익 실현하셨습니다. 전문가님,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은 네. 오늘 급락을 했는데 어제 네. 정확하게 매도 차점을 너무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전력 설비 테마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조금 고점이어서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조정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력 설비 테마는 충분히 더 갈 수 있고 하반기까지는 하반기의 중요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싶은데요. 당연히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전력 설비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해리스 부통령이 되든 확실한 거는 이 두 대통령의 리스크가 전혀 없어요. 누가 되든 전력 설비 쪽은 미국에서 가장 필요한 테마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초고압 변압기는 굉장히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수주 금액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실적도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첫 번째로 LS 일렉트릭은 제가 조금 됐어요. 제가 미리 예측을 했었습니다. 5월 달에 제가 5월 말인가 6월 초에 공략을 했었던 종목인데요. 6월 초에 당연히 공략을 했으니까 40%가 넘게 큰 수익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났던 이유는 과거 HD 현대일렉트릭도 8월달 MSCI 지수, 5월달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었고 이 LS 일렉트릭도 8월달 MSCI 지수가 편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모멘텀과 재료 그리고 상승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입장으로 봤을 땐 너무 고점을 찍었고 HD 현대일렉트릭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전량 익절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LS 일렉트릭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7%나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도 나쁘진 않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실적 같은 경우는 HD 현대일렉트릭보다 좀 낮게 나왔어요. 매출액은 그래도 좀 예상했던 매출액보다 좀 낮지만 영업이익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흘러내렸고 그리고 전력살비 테마가 너무 좀 거품이 껴있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다시 조정을 받게 되면 다시 재진입을 할 수 있는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공략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HD 현대일렉트릭이죠. 이거는 다 팔진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은 수주가 앞으로의 수주들도 굉장히 더 있고요. 그리고 조정을 지금 단기적인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하지만 저는 신고점에서 1차 공략을 해가지고 1차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한테 20%가 넘는 수익을 안겨다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HD 현대일렉트릭은 지금 두 번째 매물도 소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익을 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HD 현대일렉트릭도 다시 한번 수익을 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이윤복 전문가님 진단 처방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응급 종목을 치료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방송에 참여만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고민과 또 아픈 종목들도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은 매도 타점을 너무 잘 잡아서 수익률이 정말 좋거든요. 우리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만병통치약 종목으로 저희가 항상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리 방송 이제 한 30분 남았습니다. 빠르게 참여 방법을 이용하셔야 하는데요.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 방으로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우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입니다. 02-2638-3987로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과 연결 도와드리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종목응급실 전화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리 방송의 메인 코너죠. 종목응급실 전화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마지막에 우리 전문가님이 업과 다운으로 진단을 내려주시는데요. 업은 매수고요. 다운은 매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님이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응급 종목 어떤 것일까요? 저는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이거든요. 아, 네, SK 하이닉스. 그럼 비중이랑 매수가 말씀 부탁드립니다. 매수가는 23만 7천 원이고요. 네. 비중은 이게 100% 들어갔거든요. 아, 비중 100%요? 네네. 아, 그렇군요. 정말 응급 종목이네요.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대장주로 움직였던 SK 하이닉스가 오늘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인 5조 4천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실적은 역대 최고인데 주가는 오늘 거의 한 8%가량 급락을 했는데요. 우리 시청자님이 또 비중이 100%면 SK 하이닉스에 올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님. 네, 응급 처방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SK 하이닉스 비중을 100% 실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이게 제가 네. 이게 전 재산을 이게 하이닉스에 투자를 했거든요. 전 재산을 투자하셨어요? 예예. 그러면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확신이 네네. 있으셨으니까 전 재산을 투자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맞아요. 주식을 하실 때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네, 맞아요. 주식을 얼마 되신지 않으셨기 때문에 비중은 100%전 재산을 막 이렇게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 이거 아니었으면 삼성전자를 투자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잡으신 타점도 역사적인 신고점에서 잡으셨어요. 네, 역사적인 아이고. 신고점에 잡으셨는데 일단은 오늘 큰 폭으로 떨어졌지 않았습니까? 이게 SK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가 받쳐주지 못하면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엔비디아가 오늘 6%가 넘게 떨어졌어요. SK하이닉스의 주요 고객이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주가가 만약 역시나 6%가 넘게 떨어지다 보니까 하이닉스는 아무래도 또 그러한 영향을 끼쳐가지고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도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주가가 크게 요동치지 않았어요. 떨어지거나 소폭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 주가가 굉장히 또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승 랠리가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지금 실적 발표가 됐고 어닝 서프라이즈인 걸 압니다. 근데 지금 미국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코스피랑 코스닥이 지금 굉장히 지수가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하이닉스도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매물이 출회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고점 매물에서 일단 좀 부담감이 좀 있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출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SK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 보든 중장기적으로 봐든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래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8월 15일 날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8월 15일 날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엔비디아가 오를 때 SK하이닉스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미국 증시는 나스닥이랑 S&P 500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여겨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SK하이닉스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2분기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오늘은 안 가지만 당장 내일부터라도 소폭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는 앞으로 전망도 좋아서 업을 외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이 종목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엔비디아 주가가 오늘 6% 떨어지면서 같이 영향을 받은 것 같고 또 현재 차익 실현 매물 중이니까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면 상승할 가능 여력이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어떻게 되세요? 네, MBTX요. 네, 그럼 이 종목의 매수가랑 비중은요? 13,000원에 10%요. 13,000원에 10%요. 네, 이 종목의 고민이 어떻게 되세요? 어저께 올라가서 2만 원까지 갈까 싶어서 안 뺐더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너무 많이 빠져서 고민이실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IMBDX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 테마인 건 아시죠? 네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인 것도 아시나요, 혹시? 네, 네. 네, 이제 올해 4월 달에 신규 상장된 종목인데요. 신규 상장이 되고 나서 너무 고점에서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은 신규 상장된 종목은 바닥 구간이 어디 있는지가 체크도 안 되고 지지 라인이나 저항 라인이 체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과거에서 있었던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좀 유추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규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을 좀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지금 추세 자체가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저번 주 목요일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IMBDX도 다행히 추세를 잘 맞아서 상승 추세로 지금 잘 묶여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13,000원대에 지금 진입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비중도 조절 정말 잘하셨습니다. 5%에서 10% 정도 전 비중을 굉장히 추천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전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약 바이오 테마가 최근에 시장을 약간 굉장히 강세 테마가 띄어졌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이유가 비만 테마가 굉장히 시장을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올랐어요. 지금 지금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을 한 결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이제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고 좀 분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도 왜냐하면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이오 쪽은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지금 7월 달이랑 8월 달은 실적 발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적도 별로 좋지 않게 나왔을 뿐더러 바이오의 이제 재료는 소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 종목은 다운을 외치겠습니다. 네, IMBDX 이 종목 신규 상장주라서 매도라고 다운 내려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어떻게 되실까요? 아, 네,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고요. 네네. 매수가랑 그- 비중은요? 네. 아, 매수가는 56만 7천 원이고, 네. 비중은 80% 정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종목의 고민이 어떻게 되실까요? 아, 작년에 좀 약간 이게 폭등했을 때 좀 따라 들어갔는데, 네네. 수익 났다가 지금은 그 매도를 잘 못해서 이제 손실이 좀 큰 상태인데, 아, 그렇군요. 네. 네. 지금 혹시 바닥인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 아, 연락드렸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상담이 들어왔는데요. 포스코홀딩스 철강주와 또 2차 전지 관련주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현재 매수가도 높고 비중이 80%나 되면 포스코홀딩스 지금이 바닥일까요? 하고 여쭤봐 주셨는데 전문가님 네. 바닥일까요?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7월 달에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하면서 시청자분께서 추격 매수가 들어간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점을 찍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되면서 큰 폭으로 많이 눌렸습니다. 하지만 이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확인이 안 되고 차트 보시면 계속해서 저점을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또 신저점을 찍고 오늘도 신저가를 찍고 33만 8천 원까지 내렸다가 다행히 2차 전지가 장막판에 조금 반등을 해주면서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지금 너무 고점에 물려 있으세요. 그리고 비중 조절을 너무 또 안 하셨다. 이게 종목 응급실 하시는 분들, 이제 전화하시는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비중을 굉장히 크게 실어요. 그 부분은 꼭 고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가장 궁금하신 게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바닥 구간인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오늘 신저점을 찍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LG 에너지 솔루션도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지금 실적 시즌이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실적이 잘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아무래도 포스코홀딩스 같은 기업도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2차 전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만 보시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 12%나 떨어졌어요. 그걸만 보시더라도 알 수가 있듯이 전기차의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지금 2차 전지는 캐즌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는 아직까지 바닥 구간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금 이 지지 라인이 계속해서 뚫려서 하방이 계속 열려 있습니다. 실적도 잘 안 나올 게 분명하고요. 오늘 2차 전지가 잠깐 반등을 해줘서 지금 조금 올라왔을 뿐이지 저의 앞으로의 전망은 2차 전지는 어둡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이 종목 국내 2차 전지 사업이라서 앞으로 우리 국내 2차 전지 사업의 전망이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서 이 종목 다운이라고 내려주셨습니다. 네, 우리 방송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하단에 있는 이용 방법을 이용하셔야 하는데요. 우리 종목 응급실은 전화 상담이 가장 중요합니다. 02-2638-3987로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어떻게 되세요? 네, 엔캠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매수. 제가 한 달 전에 들어갔는데 매수가는 23만 5천 원이고요. 네네. 비중은 20%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엔캠 이 종목 그러면 고민이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계속 20만 원 미치인데 네. 평단가를 낮추려면 좀 더 사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어요. 아, 그렇군요. 이 종목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전문가님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아까 제가 바로 포스코홀딩스 종목 상담하셨을 때 들으셨나요 혹시? 네, 네, 2차 전지 전망은 어둡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엔킨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급등했었던 이유가 이것도 아까 똑같아요. 작년에는 2차 전지에 굉장한 강세가 이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엔킨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호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올해 4월 달에 주가가 급등했던 또 이유가 있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은 굉장히 이 에코프로부터 해가지고 올해 초에 상반기에 굉장히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엔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반기에 주가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5월 달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엔킨 같은 경우는 MSCI 지수에 당연히 편입이 됐으니 주가가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고 나서는 이제 5월 달에 끝났지 않았습니까? 끝나게 되면 주가가 굉장히 하락세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MSCI 지수에 편입이 됐다는 그 기대감으로만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재료가 소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의 반대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실적도 잘 나오고 아무래도 좋은 재료 하반기까지 그런 기대감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날 포함이 됐거든요. 5월 달에. 근데 걔는 맨날 신고가를 찍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지만 엔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적이 좋지 않게 실적도 잘 안 나왔고 그다음에 하반기 증시 전망 2차 전지 쪽은 아무래도 어둡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계속해서 흘러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추가 매수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바닥 구간이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바닥 구간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때 반등에 성공을 했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충분히 늦지 않았으니까 그때 하시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제가 하라고 했어요. 이때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라고 했었으면은 또 떨어졌어요. 또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고 2차 전지는 아직 바닥이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다운을 외치고 추가 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엔캠 이 종목 똑같이 2차 전지 사업이라서 앞으로의 전망이 조금 어둡긴 하지만 반등을 했을 시에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거를 권장한다라고 하셨고요. 처방은 다운이라고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어떻게 되세요? 한세실업 아, 네. 그럼 이 종목의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23,500원에 5%에. 네. 그러면 고민이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이게 하반기쯤 제가 움직인다고 보고 있는데 네. 그때까지 기다려도 되는가 싶어서. 아, 그렇군요. 이 네. 종목 하반기까지 보고 계시는데 그때까지 기다려도 되는지 네, 전문가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의료 제조용 테마인 건 아시죠? 예, 예. 네, 그래서 의료 테마 쪽에서 그래도 굉장히 조금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PBR 같은 경우는 뭐 1.24고 뭐 퍼도 그렇게 높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옷이 솔직히 말해서 전 재료랑 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의료 쪽의 테마를 좀 집중이 되고 싶으시면은 그에 맞는 뉴스들이 나와야 되는데 한세실업의 뉴스가 만약에 타고 싶으시면은 약간 겨울에 하반기 때 좀 좋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왜냐면은 그때 막 겨울이면은 또 패딩 입지 않습니까? 패딩이랑 뭐 패딩 판매율이 높아지면서 실적의 기대감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통 겨울에 보시면은 작년이죠. 작년 10월 달만 보시더라도 작년 10월부터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었습니다. 11월까지 주가가 급등을 했었던 이유가 실적 기대감이 있었던 이유인데요. 바로 패딩 판매량 때문이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패딩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름 뭐 반팔티 뭐 판매가 그렇게 뉴스가 나오지 않고 반팔티가 막 급속도로 판매된다고 해서 이런 게 뉴스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까지 본다고 하셨는데 하반기까지 보실 거면 지금 아직 그 손실 구간이 아니시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자리에서 정리를 하시고 하반기는 아직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주가가 조정을 받고 나서 그때 들어가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일단 하방 지지 라인을 체크해 보시면은 일단은 18,000원까지 지금 바닥 구간이 지지 라인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자리에서 빠르게 정리하시고 나서 다시 재진입을 해서 하반기 때 겨울 때 한 9월이나 10월쯤에 진입을 해서 좀 기대감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 종목은 저는 그래서 다운을 외치겠습니다. 네, 한세실업 이 종목 의류 관련주라서 지금 현재는 여름이라서 하반기에 지금은 정리하시고 하반기에 다시 진입하는 거를 권장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어떻게 되세요? 네, 카카오요. 카카오요. 이 종목 그 비중이랑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51,000원에 20%요. 네, 그렇군요. 이 종목의 고민이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뭐 악재다운 악재는 다 나온 것 같고 네.
지금 오늘 어제하고 오늘 반등 추세인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 목표가까지는 목표가는 모르고 그 매수가까지는 올지 확인 좀 하려고 연락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오늘 이슈가 좀 많았던 종목인데 매수가까지 찾을 수 있는지 우리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아까 방송 초기만 보셨으면은 제가 저번 주에 이번 주 화요일이죠. 이번 주 화요일에도 똑같은 종목 상담을 해드렸었어요. 카카오 동일하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카카오 이제 안 좋은 재료들 다 나왔고 이제 반등이 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자 바로 올랐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반등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추세 자체도 일단은 상승 추세로 좀 전환이 됐고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워낙 외국인과 기관들의 또 수급이 굉장히 많고 또 개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5만 1,000원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단기적인 추세로만 따지고 보면은 카카오는 더 이상 조금 빠질 자리는 안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바닥 지지 라인에서 잘 반등을 해줬습니다. 반등을 성공을 해줬고 이 쌍바닥을 찍고 나서는 주가가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의 상방이 좀 더 바닥을 확실히 찍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상방으로 열려 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던 악재들 김범수 뭐 구속수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악재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나왔어요. 오늘도 뭐 지금 거의 카카오뱅크가 날아간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는 앞으로의 단기적인 추세만 보더라도 충분히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5만 1,000원까지의 기간은 굉장히 좀 오래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카카오 이 종목 지금 현재 바닥을 저점을 찍었고 앞으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만나볼게요. 네, 지금 시청자님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전화 연결하기 전에 우리 방송 지금 한 9분 정도 남았는데요. 빠르게 하단에 있는 이용 방법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022638-3987로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어떻게 되세요? 현대바이오랜드요. 네, 이 종목의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지금 4,820원이고 네. 그리고 비중은 15%요. 네, 그럼 이 종목 고민이 어떻게 되세요? 그게 제가 사실 5,900원에 한번 1차 매수를 했었거든요. 한 4% 정도? 네네. 예, 그리고 나서 최근에 눌려지길래 이제 물을 좀 타가지고 네.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지금 4,820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비중이 15%까지 늘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급등이 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제 거래량이 터져가지고 그냥 팔 수 있었는데 그냥 안 팔고 지금 그냥 놔뒀거든요. 네네. 예, 지금 이제 제 평단가 근처긴 한데 이거를 네네.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을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현대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오늘 윗꼬리를 달고 굉장히 낙폭이 과대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윗꼬리 다는 종목들은 시시각각 이제 대응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좀 그 대응 방법까지 알고 싶으시면 저희 커뮤니티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즉각적으로 대응을 도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네네네. 지금 자리에 지금 4,820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가장 중요한 테마, 저희 이거 잘 알고 있는 게 탈모 테마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아무래도 네. 탈모랑 그다음에 비만 이쪽 테마는 바이오 쪽에서 그래도 집중이 될 수 있는 테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7,900원까지 고점에서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됐고 지금 아까 제가 맨 처음에 고민 상담해드렸던 것처럼 바이오 쪽 섹터는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급등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정을 받지 않을까 저는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데 자리에서 이거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 종목이기보다는 건강. 그 원래 화장품 원재료가 네네네. 주 매출이거든요. 네, 한 건강 70% 보조식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예, 건강보조식품. 건강식품은 한 네. 20% 정도 매출액 정도 나오고 네네. 주 매출액은 70%가 한 60%가 네네. 화장품 원재료인데 아, 근데 그- 화장품이 다 날아갈 때 이게 안 날아갔거든요. 근데 화장품 테마는 이제 네네. 날라갈 때 안 날라갔잖아요. 근데 네. 2분기 실적이 좀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제가 시청자분 오늘 저희가 5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히든 종목을 설명해 드리기 하기 때문에 저희 커뮤니티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전문가님 네. 업인가요, 다운인가요? 이거는 네. 다운입니다. 네, 현대 네, 바이오랜드 이 종목 다운이라고 처방 내려주셨습니다. 네, 오늘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우리 상담이 오늘 부족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시청자 커뮤니티에 남겨주시면 우리 전문가님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화 상담 못하신 분들을 위한 만병통치약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아픈 계좌가 오늘의 만병통치약 종목을 쏙 투여하면 다시 건강한 계좌로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전문가님은 또 TV 방송에서 제시해주는 히든 종목이 너무나도 수익률이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 마지막까지 꼭 시청하시고 이 종목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종목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 히든 종목은 제가 아까 오전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재건 관련 테마를 가져왔습니다. 재건 관련 테마를 가져왔던 가장 큰 이유, 일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크긴 하지만 만약에 이분이 안 되더라도 일단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10년간 670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서로 화해 협정을 맺으면서 지금 이제 종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만약에 재집권 시에 이건 밀고 있는 게 뭐냐면 2025년 1월 취임 이전까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을 지금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와 관련 수혜주의이면서도 오늘 또 지금 중국이 지금 둘이 화해시키려고 좀 많은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뉴스는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뭐가 왜 그럼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거냐? 이거는 한국이랑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재건 사업 건설사들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 데크 플레이트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데크 플레이트가 뭐냐면 이 바닥이 있잖아요. 바닥에 이제 좀 들어가는 이제 원재료를 이제 데크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이 데크 플레이트 같은 경우도 전망도 굉장히 밝습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뭐 아파트나 빌라 사시는 분들 가장 큰 고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층간소음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음제 시장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실적 전망 기대감과 그리고 지금 요즘 부실 건축들도 많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리모델링, 인테리어를 다시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도 좀 밝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산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이 데크 플레이트의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다.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실적에도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가장 중요한 게 이 최대 주주가 코오롱 글로벌과 우크라이나 재건 산업을 MOU를 맺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 관련주로 강력하게 편입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조금 조정을 좀 많이 받았었긴 했지만 최근까지만 행보를 보더라도 재건 관련주들 중에서 상한가도 달성하는 등 대장주 역할을 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뉴스 보실게요.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협상 준비 중이다. 중국이 지금 러시아도 협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당장 저는 종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도 또 트럼프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당선이 되기 1월 달에 재집권 시 전까지 둘이 화해를 시켜서 종전을 마무리 짓겠다. 그렇게 되면은 재건 관련 종목들 굉장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 관련 종목들이 왜 집중을 받냐면은 이게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그만큼 돈의 규모도 수주 규모가 거의 670조 가량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대량 수주로 인해서 실적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이라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거 보시면은 최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2분기 실적 기대감도 기대가 된다. 그래서 차트도 제가 띄워드렸지만 지금 차트도 상승 추세로 아직 잘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이런 종목의 공략 타점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잘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병통치약 종목 재건 관련주고 이 정확한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있는 시청자 커뮤니티 방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타점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정확하고 강력한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